하면서 제가 사법개혁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한테 그동안 시민운동에 무궁무진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노하우를 전수받고 뭔가 조언도 받고 그러려고 오늘 모셨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오시기 전에 우리 참여연대 활동하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어차피 제가 이제 시민운동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운동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사법개혁 운동과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감독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함께하는 시민운동, 금융정의연대, 그래서 금융정의연대라는 금융 권력을 감시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좋은 NGO입니다. 여기는 좀 회원수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1000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운영위원으로 돕고 있는데 점점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금융 권력들의 행포가 심하니까요. 참여연대는 10,000명 넘어가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시민운동 단체인데 제가 뭐 처음부터 참여연대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금융정의연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런 정도의 시민운동 단체가 저희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기도 한 1000명 정도 되죠. 지금 함께하는 시민운동 한 2000명 안팎쯤 될 겁니다. 예전에 이제 경실련에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규약을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정관과 규약에 정관 규약을 출력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 시민운동의 방향은 이런 거예요. 조금 메모를 해놓으셨네요. 메모를 좀 해봤는데 가칭 사법개혁 희망센터 한번 보시고 조언을 좀 주세요. 이거는 사법개혁, 차별적폐 청산과 사법검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사법 희망을 이루고 나가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사법적폐들이 너무 많고 법원, 검찰 하나도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사법 희망을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법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개혁 희망센터는 우리 비법률가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사법권 참여와 주도하는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사법 희망을 이루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법원, 검찰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개혁적인 흐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서기호TV에서 이번에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라든가 또 우리 잘 아시는 이문정 검사, 서지현 검사님 또 이탄희 판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 내 사법 적폐 세력들에 맞서서 지금 사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앞장섰던 정국법관 대표회의 판사들, 그러니까 평판사님들, 평판사들, 의로운 평판사님들, 그런 분들 지지하고 이런 지원하는 활동도 좀 하고자 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 모임과의 지원, 서기호TV 활성화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연대 활동으로서 당연히 민변사법위원회라든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거 잘못했네요. 사법감시센터. 상시적 연대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양심적인 변호사, 믿고 의지할 변호사들 연결하는 네트워킹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이런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믿고 의지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라 징계받은 변호사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 변호사가 굉장히 절실할 때 아무나 이렇게 맡기다 보면 낭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는 징계 정보라도 알려줌으로써 혹시라도 대부분 변호사님들은 좋지만은 일부 나쁜
못된 변호사 만났고 2번, 3번 피눈물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만약에 서기호 판사님이 주도해서 시민 주도형 사법개혁 단체가 만들어지면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도 하면서 일면 괜찮은 변호사들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도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좀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법부를 깊숙이 감시하는 활동이라면 사실 우리 국민이 사법부 생각하면 제일 답답한 게 그래도 대통령이나 행정부,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교체라도 하고 심판이라도 하잖아요. 사법부는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사실상 댓글 술 먹고 욕하고 댓글에 욕하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집회하는 거 외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서 계속 사법부에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엔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너무 잘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취지를 널리 알리면 이제 시민들이 그럼 나도 한 달에 5,000원 내겠다, 100원 내겠다. 함께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모이면 그냥 모여서는 안 되니까 어떤 정관이나 내규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활동하는 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활동을 하면 또 그래도 한 달이든 2달이든 어떤 활동인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5,000원 많은 작은 돈이 아닌데 후원금만 받고 활동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뉴스레터로 알려주든지 카카오톡으로 어떤 식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사법개혁 희망연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안진걸님께서 굉장히 잘 생각했다. 사법개혁 국민 주도하는 사법개혁 시민운동 단체가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서기호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서로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서로 사전에 짜고서 이거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한 거 아니고요.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라서 거기에만 주로 관심이 있지만 제가 회원가입할게요. 서기호 판사님이 만약에 사법개혁 희망센터를 만든다. 그럼 여러 시민들과 함께 한 달에 10,000원이나 후원하면서 제발 사법부가 부당한 권력이나 재벌 앞잡이가 될 게 아니라 서민 지킴이 그 다음에 평범한 상식과 정의로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게 근본적인 캠페인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될지 이게 좀 우리 시민운동 선배님으로서 우리 안진걸님이 저보다 뭐 나이로는 뭐 한 후배입니다. 2년 후배인데 하지만 시민운동 경력으로는 저보다 대선배님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민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처음인 거거든요. 하지만 근데 옛날에 정의당 활동하실 때 사실 정의당이 이제 시민 정치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때문에 정당은 다르긴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제가 해보니까 원리가 다르죠. 원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적어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정당 활동 때문에 제약이 또 있기도 하지만은 국회의원의 신분 때문에 또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진걸님도 정치권에서 계속 로브콜이 들어올 텐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요? 예,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NGO 시민운동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 판사님 다시 조금만 덧붙이면요. 아까 제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제안을 해서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랑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열심히 캠페인하니까 그러나 촛불시민만 만나서 정보 받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공약을 해주시고 바로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몇 분이 그 혜택을 받다고 올리셨어요. 이러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통신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시민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작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득 하위 70%면 통신비 11,000원씩 감면되는 정책이 시행됐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역시 저희가 참여연대라든 여러 시민소비단체들이 제안했고 문재인은 그걸 받아들여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정보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은 11,000원씩 통신비가 의무적으로 감면이 돼요. 전화 한 통하면 114로 꼭 그거 신청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통신비를 인하하고 교통비를 인하하는 활동을 할 테니 5,000원이나 10,000원 후원금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해요. 시민들 알려요. 그럼 맞다. 생활 속에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제가 반값 등록금 투쟁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주나
주택 건물주나 상가 건물주가 너무 임대료 폭등시키지 못하는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서민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방금도 썸미 정님께서도 저도 명절 고속도로 혜택 발생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5,000원에 10,000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후원금을 받아서 또 열심히 나가서 캠페인하고 방송에 알리고 데모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법개혁 희망센터로 하면 정말 사법부가 개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법부가 너무 국민들 외면하고 있다는 분들이 5,000원 10,000원씩 모으고, 우리는 이제 판사님이 생각했던 활동계획을 쭉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 되면 노하우가 쌓이고, 예를 들면 상근 간사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2명, 3명 늘어나잖아요. 그럼 고용 창출도 일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괜찮은 시민단체가 늘어나는 건데, 시민단체가 하나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정의나 공익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근데 이제 개중에 아주 나쁜 일부 사이비 단체도 있지만, 그럼 우리 국민들이 금방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교 TV의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이잖아요. 국민이고 시민이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좀 필요하고, 나는 공식적으로 행동으로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후원만 하고 싶다 그럼 후원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활동과 후원으로 인해서 그 시민운동 단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 또 그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반드시 이대로 돌아갑니다. 명절 고속통행 면제도 돌아갔죠.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우리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따로 살던 통신비 11,000원씩 감면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5G, 우리 김길종님께서 5G 망은 통신사 자체 예산으로 까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예, 맞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깔지는 않는데, 예전에 KT나 SK 때는 국민들 세금으로 망을 깐 것을 그 사람들이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세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일치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진걸님도 시민운동 단체를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거를 띄울 거냐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민생연구소를 이번 기회에 서기호 제가 이제 추진하는 요 사법개혁 시민운동 단체랑 같이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서로 사무실도 일단 임시로라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는 뭐 상근 간사도 그렇고, 초반에는 서로 힘드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서로 이제 각자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잖아요. 공유경제가 엔조들끼리도 공유경제를 해가지고 사무실 공유하고, 그 다음에 뭐 간사도 공유해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서로 규모가 커지면 분리독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대로 좀 이따가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